집에 식물 하나를 들였을 뿐인데 왠지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공간이 정돈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식물 중 예쁜 것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재물, 사랑, 건강, 성장, 행운을 상징하는 식물로 여겨져 온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식물들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비교적 잘 자라고 작은 화분으로도 키울 수 있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실내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다육식물 가운데 염좌, 하트오야, 에케베리아, 하월시아, 새덤 이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식물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놓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어떤 의미를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을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생명력과 성장의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히 잎이 둥글고 풍성하게 자라는 식물은 풍요와 축적을 상징하는 식물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반면 하트 모양의 잎은 사랑과 관계, 꽃이 피는 식물은 새로운 변화와 결실, 위로 곱게 자라는 식물은 성장과 발전의 이미지와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풍수와 꽃말은 전통적인 상징과 문화적 해석입니다. 식물이 실제로 돈을 가져오거나 운명을 바꾼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더 아름답고 정돈되게 만들고 식물을 돌보는 작은 습관을 통해 생활 리듬과 공간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풍수에서 좋다고 하는 식물이라도 시들고 병들어 있다면 오히려 관리가 먼저입니다. 식물을 살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풍수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운과 기운은 전통적인 상징과 해석입니다. 식물이 실제 재물이나 행운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풍수적 의미와 실제 식물 관리법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에서 키우기 좋은 다육식물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 염좌, 흔히 말하는 돈나무. 첫 번째 식물은 바로 염좌, 흔히 제이드 플랜트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국내에서는 돈나무 또는 금전수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엽식물인 금전수와는 다른 식물입니다. 염좌의 특징은 두껍고 둥근 잎입니다. 잎이 동전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 문화권에서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는 식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풍수에서도 염좌는 대표적인 재물운과 금전운을 상징하는 식물로 자주 소개됩니다. 특히 둥글고 통통한 잎이 풍요와 축적의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염좌가 상징하는 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재물운, 두 번째는 사업운과 성장운, 세 번째는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입니다. 특히 염좌는 줄기가 점점 목질화되면서 작은 나무처럼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화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가 굵어지고 잎이 풍성해지면서 나무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풍수적인 상징으로도 조금씩 쌓여서 크게 성장한다라는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염좌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염좌의 꽃말은 자료와 문화권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번영, 성공, 행운, 풍요와 같은 의미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들이나 개업 선물로 염좌가 선택되는 이유도 이러한 상징성 때문입니다. 염좌는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요?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공간은 현관과 거실, 홈오피스입니다. 첫 번째로 풍수에서는 현관을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식물을 현관 주변에 두는 것을 선호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자라는 염좌와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책상이나 홈오피스입니다. 특히 사업, 재테크, 업무 목표처럼 성장과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책상 가까이에 작은 염좌를 두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풍수적으로 좋은 자리라도 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어두운 곳이라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염좌는 밝은 환경을 좋아하며 미주리 식물로는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소 약 4시간의 직사광선이나 약 12시간의 밝은 간접광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현관이 너무 어둡다면 현관 안쪽보다 현관과 가까운 밝은 창가가 좋습니다. 염좌 물주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염좌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물을 너무 자주 주는 것입니다. 잎이 조금 말라 보이니까 물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다육식물의 두꺼운 잎 자체가 물 저장고입니다. 물을 주기 전에 흙이 충분히 말랐는지 확인하세요. 물을 줄 때는 조금씩 매일 주는 것보다 흙 전체가 충분히 젖을 정도로 주고 화분 아래로 물이 빠지도록 한 후 다음 물주기까지 충분히 건조시키는 방식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물주기를 더 줄여야 합니다.
과습이 계속되면 잎이 변색되고 줄기가 물러지며 심하면 뿌리와 줄기가 썩을 수 있습니다. 염좌를 예쁘게 키우는 팁을 아시나요? 염좌는 햇빛을 잘 받으면 줄기가 튼튼해지고 잎이 촘촘하게 자라기 좋습니다. 반대로 빛이 부족하면 줄기와 잎 사이가 길게 벌어지는 도장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염좌를 키울 때는 물보다 먼저 빛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지가 한쪽으로만 자랄 때 화분 방향을 조금씩 돌려주면 보다 균형 잡힌 수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트 2. 사랑과 관계운을 상징하는 하트호야. 두 번째 식물은 하트호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바로 잎이 하트 모양으로 생긴 식물입니다. 학명은 호야캐리이며 영어로는 스위트 하트호야, 럭키 하트 플랜트 등의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하트호야는 다른 다육식물과 조금 다릅니다. 덩굴성으로 자라는 호야 종류이며 잎이 두껍고 수분을 저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판매되는 하트호야 가운데는 하트 모양 잎 하나만 화분에 꽂혀 있는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잎 하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덩굴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기반의 협동조합 확장 프로그램 자료에서도 잎만 잘라 심은 형태는 줄기 조직이 함께 포함되지 않았다면 성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트호야를 오래 키우고 싶다면 가능하면 줄기와 생장점이 있는 건강한 개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트호야가 상징하는 운은 무엇일까요? 하트호야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사랑운, 인간관계운, 부부운, 인연운입니다. 하트 모양이라는 명확한 형태 때문에 사랑과 애정, 관계의 상징으로 해석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이나 침실 주변, 커플 공간,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장식용 식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하트호야 꽃말은 무엇일까요? 하트호야의 꽃말 역시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랑, 애정, 지속적인 사랑과 같은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하트 모양의 잎 자체가 메시지를 만들어줍니다. 좋은 관계를 오래 가꾸고 싶다. 이런 의미를 담은 식물로 활용하기 좋은 것이죠.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추천은 거실, 두 번째는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 세 번째는 밝은 주방이나 창가입니다. NC 스테이트 익스텐션에서는 하트호야는 따뜻하고 습도가 있는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밝은 환경과 배수가 좋은 화분에 심는 것을 권장합니다. 행잉 바스켓으로 늘어뜨리거나 지지대를 이용해 덩굴을 올려 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창가 근처에 선반에 올려놓거나 행잉 화분으로 길게 늘어뜨리면 인테리어 효과도 좋습니다. 하트호야 물주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트호야도 물을 매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배수가 좋은 화분에 심고 흙이 어느 정도 마른 것을 확인한 뒤 물을 주세요. 특히 화분 아래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를 피해야 합니다. 과습은 뿌리 부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트호야는 꽃이 피면 예상보다 많은 양의 진한 색깔의 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꿀이 가구나 벽 등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화한 식물은 관리하기 편한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트호야의 진짜 매력은 무엇일까요? 하트호야는 빨리 자라는 식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기다리는 식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재미있습니다. 사랑도 식물도 물을 많이 준다고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주고 기다리고 필요할 때 관리해주는 것. 이것이 하트호야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파트 3. 에케베리아. 다육식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장미꽃처럼 잎이 겹겹이 펼쳐진 로제트 형태입니다. 그 대표적인 식물이 에케베리아입니다. 에케베리아는 하나의 품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과 원예 품종이 존재합니다. 영국왕립원예협회에 따르면 에케베리아는 작고 독특한 로제트 형태를 만들며 회청색, 분홍빛, 녹색 등 다양한 색상의 잎과 꽃을 보여주는 인기 다육식물입니다. 에케베리아가 상징하는 운은 무엇일까요? 풍수적인 관점에서 에케베리아는 성장운, 변화운, 새로운 시작과 연결해서 해석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에케베리아는 중앙에서 새로운 잎이 계속 나오면서 바깥쪽으로 형태를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자란 에케베리아는 자구를 만들어 새로운 개체로 번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흐름이 여러 방향으로 확장된다라는 상징을 부여하기 좋습니다. 꽃말은 무엇일까요? 에케베리아는 품종과 자료에 따라 꽃말이 다르게 소개되지만 일반적으로 변함없는 사랑, 소중한 관계, 아름다움 등의 의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제트 모양이 장미를 닮았다는 점 때문에 사랑과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에케베리아 추천 위치는 어디일까요? 에케베리아는 풍수보다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햇빛입니다. 에케베리아는 빛이 부족하면
잎과 잎 사이가 벌어지고 예쁜 로제트 형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위치는 햇빛이 충분한 창가, 특히 남향이나 동향 창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내로 들여온 직후 강한 직사광선에 갑자기 노출하면 잎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환경 변화는 서서히 적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에케베리아 물주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케베리아는 물을 많이 주는 것보다 물을 주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영구광립 원예협회는 배수가 잘 되는 선인장용 배양토와 충분한 배수구를 갖춘 화분을 사용하고 흙이 마르기 시작할 때 물을 주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겨울에는 휴면기에 가까워져 물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잎이 통통하다고 해서 계속 물을 주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로제트 중심에 물이 고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줄 때는 가능하면 흙에 직접 천천히 주고 잎 사이에 물이 오래 남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에케베리아를 예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에케베리아의 매력은 색과 형태입니다. 빛이 충분하면 품종에 따라 잎 가장자리의 색이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을 예쁘게 만들겠다고 갑자기 강한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은 금물입니다. 식물에게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환경이 아니라 적절한 환경입니다. 파트 4. 작지만 강한 하월시아. 네 번째 식물은 하월시아. 작은 화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다육식물입니다. 하월시아는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건조한 지역에 자생하는 다육식물이며 작고 독특한 로제트 형태 때문에 실내에서 많이 키웁니다. 특히 하월시아 쿠페리처럼 잎 끝이 투명하게 보이는 종류는 보석처럼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하월시아가 상징하는 운은 무엇일까요? 하월시아는 보호운, 안정운, 평온한 기운, 가족의 화목 등과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크기가 작고 형태가 단정하며 강한 직사광선보다는 밝은 간접광에서 키우기 좋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과시하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좋은 흐름을 유지한다는 상징을 부여하기 좋습니다. 꽃말은 무엇일까요? 하월시아의 꽃말은 자료에 따라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꽃말을 단정하기보다 작은 공간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생명력과 인내의 상징으로 활용하기 좋은 식물이라고 설명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월시아 추천 위치는 어디일까요? 하월시아의 가장 큰 장점은 작은 공간에서도 키우기 좋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상, 책장, 거실 선반, 밝은 창가, 침실의 밝은 공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실에 둘 때는 식물 자체가 좋고 나쁘다는 것보다 실제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빛과 통풍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하월시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구광립 원예협회는 하월시아를 밝은 간접광에 두고 흙이 거의 마를 때 물을 주며 겨울에는 휴면기를 고려해 물을 크게 줄이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적정 생육 온도는 대략 10도씨에서 26도씨 범위입니다. 하월시아에서 가장 흔한 실수도 물을 너무 자주 주는 것입니다. 작다고 해서 물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분 크기가 작으면 환경에 따라 흙의 건조 속도가 빠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달력에 맞춰 물을 주기보다 직접 흙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월시아를 위한 아주 쉬운 체크법을 아시나요? 물을 주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흙이 충분히 말랐는가? 둘째, 잎이 지나치게 물러지거나 투명해지지 않았는가? 셋째, 화분 아래 배수구가 막히지 않았는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과습으로 인한 문제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파트 5. 작지만 끈질긴 생명력 새덤. 다섯 번째 식물은 새덤. 새덤은 하나의 특정 식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종류를 포함하는 식물군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기반의 협동조합 확장에 따르면 새덤 속에는 300종이 넘는 식물이 포함되며 일부 종은 현재 여러 해살이 다육식물 속으로 재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실내에서는 밝은 창가나 식물 등 아래에서 키울 수 있고 배수가 좋은 거친 토양이 적합합니다. 새덤이 상징하는 운은 무엇일까요? 새덤의 가장 큰 키워드는 생명력, 회복,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새덤은 종류에 따라 바위나 건조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정도로 건조에 강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풍수적인 상징으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좋습니다. 새덤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새덤 역시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새덤에 동일한 꽃말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생명력, 인내,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식물을 처음 키우는 분들에게는 관리하기 쉬운 다육식물이라는 실용적인 다육식물이기도 합니다. 새덤 추천 위치는 어디일까요? 새덤은 종류에 따라 형태가 크게 다릅니다. 늘어지는 종류라면 선반이나 높은 곳에서 아래로 늘어뜨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작고 낮게 퍼지는 종류라면 창가나 테이블 위에 낮은 화분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새덤 역시 빛이 중요합니다. 실내에서 키울 때는 밝은 창가나 식물 조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추천하는 다육식물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재물운과 금전운을 상징하는 식물을 찾는다면 첫 번째, 염좌. 둥근 잎과 풍성한 수영 때문에 풍요와 재물의 상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사랑과 관계운을 상징하는 식물을 찾는다면 두 번째, 하트호야. 하트 모양의 잎이 가장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성장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식물을 찾는다면 세 번째, 에케베리아. 로제트가 확장하고 자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성장이라는 이미지와 잘 어울립니다. 평온함과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다면 네 번째, 하월시아. 작고 단정한 형태라 책상이나 선반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생명력, 꾸준한 성장을 상징하는 식물을 찾는다면 다섯 번째, 새덤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식물을 검색할 때 어떤 식물을 사야 하나요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어떤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남향 창가가 있는 집이라면 에케베리아처럼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햇빛이 강하지 않은 밝은 실내라면 하월시아처럼 밝은 간접광을 선호하는 식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작다면 하월시아, 아래로 늘어지는 인테리어를 원한다면 새덤이나 하트호야,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처럼 키우고 싶다면 염좌, 꽃과 로제트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싶다면 에케베리아,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결국 좋은 식물은 내 집과 내 생활 방식에 맞는 식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육식물을 처음 키우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물주기 하지 마세요. 다육식물은 물을 저장합니다. 두 번째, 배수구 없는 화분 사용하기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물을 줬을 때 빠져나갈 길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두운 곳에 두고 물만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빛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습이 반복되면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새로 산 식물을 갑자기 강한 햇빛에 노출하지 마세요. 환경 변화는 서서히 적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식물이 어쩐지 이상한데 당장 물부터 주지 마세요. 잎이 쭈글쭈글하다고 무조건 물 부족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뿌리 문제나 빛 부족, 과습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딱 하나만 키운다면 어떤 다육식물을 선택해야 할까요? 재물운과 풍요의 상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염좌, 사랑과 인연의 의미를 담고 싶다면 하트호야, 예쁜 로제트와 꽃을 즐기고 싶다면 에케베리아, 작은 공간에서 부담없이 시작하고 싶다면 하월시아, 강한 생명력과 늘어지는 형태의 인테리어를 원한다면 새덤. 이렇게 선택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다육식물 5가지는 염좌, 하트호야, 에케베리아, 하월시아, 새덤입니다. 이 5가지에는 각각 다른 상징이 있습니다. 재물과 풍요, 사랑과 인연, 성장과 변화, 안정과 평온, 그리고 회복과 생명력.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물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보다 내가 그 식물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집을 둘러보시면서 햇빛이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곳에 내가 원하는 의미를 담은 다육식물 하나를 놓아보세요. 작은 초록색 잎 하나가 집의 분위기를 바꾸고 매일 식물을 살피는 작은 습관이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번 설명하지만 풍수에서 말하는 운과 기운은 전통적인 상징과 해석입니다. 식물이 실제 재물이나 행운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풍수적 의미와 실제 식물 관리법을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5가지 가운데 어떤 다육식물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에 염좌, 하트호야, 에케베리아, 하월시아, 새덤 중 하나를 남겨주세요. 그 운이 고스란히 당신에게 흘러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런 식물 풍수와 집안 인테리어,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풍수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찾아와 주세요. 운도 균형이 필요합니다.